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늘의 직업이죠. 음향 엔지니어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체국 시설관리단에서 서울과 경인 지역 우체국사에서 근무할 기술관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그리고 정년 미만인 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북 본부의 군산검사소와 정읍검사소에서 근무할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이 자격증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9일까지입니다. 정동극장에서 상설 공연팀의 여성 무용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연 출연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근무할 특정 업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지만 소방과 전기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4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음향 엔지니어 이정형님과 또 취업 조언을 해주신 최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부 VCR을 통해서도 만나 뵀는데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음향 엔지니어 이정형입니다. 저는 1994년 메카 스튜디오에서 녹음 엔지니어로 음향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밍, 루이 스튜디오 등에서 믹스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였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녹음 믹스 그리고 공연 엔지니어, 라이브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도 청년기획단을 통해서 좀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음향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넓게 보면 소리를 어떤 매체에 저장하고 네. 그리고 가공하고 표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음향 감독의 일인데요. 소리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 물소리, 새 소리, 동물 소리 등등의 자연의 소리부터 악기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아니면 기계 소리 등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하여서, 매체라는 건 아마 녹음기가 될 거예요. 네, 선택을 하여서 저장, 즉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그 녹음된 소리 한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리들을 네. 녹음된 소리를 가공하고 네. 여러 종류로 가공을 하고 그리고 가공하는 일을 믹스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그거는 이제 표현하는 거죠. 소리를 예. 표현하는 일, 그리고 드라마, 게임, 영화 등의 어떤 촬영 현장에서 동시 녹음도 하고요. 그리고 후반 작업, 음향을 새롭게 삽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 후반 작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리도 창출하는 일도 하고요. 나열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예. 이 많은 일들이 다 음향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네, 특히나 또 공연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공연장에서 이제 스피커 공연장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네. 조정하는 일이 음향 감독의 일인데요. 네. 소리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모든 소리들을 다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무대에서 소리를 내는 네. 사람들의 그 모니터 환경을 조정하는 일도 음향 감독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의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네네. 네, 그 이어폰에는 그 가수가 노래하기 제일 적합한 환경에 모니터를 들으면서 가수가 직접 자기 목소리와 반주와 이런 걸 들으면서 노래를 할 텐데요. 그런 그 모니터하는 환경을 최적의 환경으로 좋은 소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음향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음향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러면 이정영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로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주로 스튜디오에서 가수분들의 앨범 그리고 뭐 공연장의 콘서트 등의 그 녹음과 믹스를 주로 하고요. 녹음실에서는 그 주로 이제 녹음과 믹스들을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예. 그런 일들을 하고 공연장에서는 그 소리를 관객들이 듣는 소리를 표현하는 네. 그 하우스 엔지니어라고 예. 합니다. 네, 하우스 엔지니어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음향 감독 저희가 뭐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26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먼저 이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계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벌써 26년이 됐네요. 네. 제가 숫자를 세보고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한 중학교 다닐 때쯤부터 친구들하고 이제 그 밴드를 만들어서 네.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공연장도 많이 예전 어릴 때 많이 다녔고요. 좋아하는 네. 가수들 공연장도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가 어느 그 가요제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가요제에서 입상을 하고 그 입상자들이 옴니버스 앨범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앨범을 만들 때 첫 녹음실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오.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이 남아서 그 녹음을 하던 장면이. 네네. 그리고 녹음을 직접 컨트롤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인상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일을 학교 다니면서도 쭉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하게 오, 어떻게 네. 시작하고 어떻게 배우는지는 잘 몰랐지만 막연하게 거기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고 그러는 중에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그 일 네가 해봐. 네. 네, 라고 또 권하게 돼갖고 뭐 그 친구는 이제 지금 뭐 음악을 많이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요. 하여튼 그 친구의 소개로 그 친구의 얘기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아는 선배님이 네. 그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주었고 네,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네요. 네. 친구분이 강력하게 권유를 해주시면서 좀 활의 시위를 좀 당겨주셨고 또 왜냐면 선배님 제가- 소개를 또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이 있어갖고 오. 주변 친구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이런 일은 어떨까? 하고 싶은데 재밌지 않을까? 너는 오. 어떻게 생각해? 뭐 조언도 많이 구했었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얘는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애구나 하고 소개를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좀 본인의 네. 꿈이나 적성 같은 걸 많이 어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길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음향 엔지니어 뭐 미리 말씀을 좀 하셨지만 사실 수명은 꽤 긴 직업이잖아요. 계속해서 좀 이어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인기도 직업적인 인기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인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음향 엔지니어의 일이 예전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져 갔고요. 오, 네. 지금은 예전에는 훨씬 전문성을 더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직업이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접하기 쉬워지고 하는 이유 등으로 네, 그 일반 사람들 아니면 뭐 주변에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음향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인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비전이 있는 일이고, 네. 네, 그리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저희가 일부에 출연했던 청년기획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동경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이제 음향 엔지니어란 직업을 뭐 최근엔 드라마에서도 어떤 배역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좀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향 엔지니어 이정영님 같은 경우는 이 엔지니어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따로 거치셨나요? 아까 인턴 생활을 하셨다라고는 들었거든요. 예. 저는 뭐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국내에는 없었어요. 네. 아예 없었고 뭐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텐데 일단 저는 뭐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네. 네, 현장에서 배우셨죠. 네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향 엔지니어를 좀 꿈꾸는 분들에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배워보렴 하고 좀 교육과정 같은 걸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대학의 음향 제작과에서 음향을 전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사설 학원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대학에서 요즘은 좀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굉장한 좀 노하우와 자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이정현 감독님처럼 이제 도제식 교육처럼 받고 아주 그 시절에는 이제 엄격하게 이제 도제식 교육처럼 해서 이제 올라가서 배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가 매우 다양화되고 또 이게 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빈도가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으면서 이 네. 직업에 대한 이제 관심과 인기가 끌어갈수록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관심과 이제 이른바 이제 여기에 대해 시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의 실용음악과나 이제 관련 음악 관련 학과를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 일을 내가 현장에서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실전에서 배워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향 관련 시공업체나 음향 시설을 대여하다가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설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하여튼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것을 정말 지속하고 저렇게 이제 우리 이정희 감독님처럼 어느 한 분야에 그 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하려면은 굉장한 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네. 것이니까 시도 자체는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꾸준한 노력 그다음에 변함없는 자기 노력들이 이제 병행돼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 본인도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뭐 보통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음향 엔지니어라는 한 가지 일을 해오시면서 좀 가장 이 직업 내가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좀 뿌듯하다. 이런 순간은 언제셨는지 궁금해요. 네, 당연히 제가 참여한 작품이 대중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네. 그때가 사실은 제일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네. 네, 공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하우스의 관객 가운데에서 하우스에서 이제 소리를 조정을 하니까요. 그때 관객들의 뭐 큰 함성들, 네, 네. 좋아하는 모습들 보면은 저도 일하면서 막 쭈뼛쭈뼛해질 정도로 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연장에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많고 넓은 공간에 있는데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흥이 또 안 나거든요. 이렇게 좀 사운드가 정말 관객들의 어떤 흥을 돋워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좀 음향 감독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힘들다 이런 순간은 또 언제셨는지요? 네, 뭐 제가 정말 열심히 작업했던 그 작품들이 큰 사랑을 못 받았을 때, 뭐 아니면 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 이 작품자의 그 마음과 네. 공감이 안 됐을 때, 어쨌든 제가 일차적인 창작자가 아니니까, 네, 그런 작품자의 마음을 제가 잘 읽고 또 잘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서로 이제 공통 분모가 이끌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좀 힘들고요. 어떨 때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작업을 몇 시간씩 했던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감 그리고 그 의도가 중요하니까요. 네. 예, 저희가 그 공감, 그 의도에 맞추려는 그런 작업들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참 이 음악이라는 걸 일단 참 편하게 듣는데 이게 굉장히 협업이잖아요. 어쨌거나.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음향 엔지니어 분이라든지 또 뭐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연주자라든지 많은 분들의 어떤 소통 같은 것도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런 건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뭐 그런 힘든 거 스트레스들을 풀 때는 자연의 소리를 주로 찾아서 듣곤 합니다. 역시나 소리로서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소리로 오. 극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러 뭐 일부러 뭐 캠핑을 떠난다든지 네. 가족들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음악이 네.
또 좋은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네. 네, 그렇기 역시나 때문에 프로시네요. 저는 이 음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소리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귀를 막고 있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역시나 좀 음악으로 또 소리로 또 다스리신다고 하니까 역시 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을 또 하셨고 또 그만큼 많은 공연도 함께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네, 몇 년 전에요. 이승철 씨 해외 투어 공연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오, 네. 그때 호주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네. 외국에서 공연을 하면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되게 짧은 시간에 저희가 되게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은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장 자체가 일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공연장 자체의 그 어떤 설계들이 음향을 위한 설계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수들하고 그 출연진들이 너무 공연을 멋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막 보면서 감동을 느낄 정도로 멋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또 다른 기억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이승철 씨 공연인데요. 네, 그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네. 그 탈북 청소년 그 합창단을 같이 데리고 하버드 대학교 내 교회에서 네. 교민들을 위해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역시 뭐 그런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좀 감동적이었고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뭐 모습들도 저한테는 되게 좀 감동적인 모습을 줬었고요. 또 뭐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막 힘들게 되게 준비가 미비하지만 힘들게 공연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하시고 하버드에서도 하시고 유엔 본부에서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음향 엔지니어 이렇게 정말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소리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보존하고 가공하고 전달하는 음향 감독의 어떤 일 전문성은 여러 분야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이고요. 그만큼 꾸준한 수요를 보장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분야마다 또 특성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적성 같은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일하기 적합한지 각 분야별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어떤 취향이나 성격들이 이쪽 일에 필요하다 아니면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예. 네, 음향이라는 것도 어쨌든 그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무궁무진합니다. 다 개인마다도 틀리고요. 같은 소리여도 개인마다 또 듣는 게 틀려요. 맞아요. 느낌이 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규정하기 전에 내 성격이어도 어떤 성격이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음향 엔지니어 각 분야마다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직책일까요? 사실 최종 조율자로서의 역할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음향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야죠. 그다음에 제작 의도에 맞는 그런 음향 시스템을 최적으로 또 유지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음향을 배합해야 하는 이제 고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네. 배우들의 또 출연한 배우들의 음성 노래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의 상태로 혼합하기 위한 음성 혼합기 등 음향 효과 장비들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어떤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감독님께서 이제 뭐 가족들과 이제 뭐 어디 산소리, 새소리, 물소리 네. 들으러 가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뒷받침되어야 네.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믹싱할 수 있는 또 그런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런 자리는 고난이도를 네. 고난이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이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향 엔지니어 예술을 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또 전문적인 기술직이기도 한데요. 주로 좀 일을 하실 때 어디에
이제 구체적으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아, 예. 그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녹음실들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향 엔지니어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맞는 적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청력도 좋으셔야 될 것 같고 좀 예민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좀 일을 해보시니까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음향 엔지니어는 여러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과 그리고 성실한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 유형들이 다 음향 엔지니어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음향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역량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좀 있으십니까? 네, 그 음향 엔지니어는 일단 그 한 자리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네,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마음들을 모으고 조화롭게 표출할 수 있는 능력, 네. 네. 그런 거,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 풍부한 감성, 음. 그리고 상상력,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음향 장비라는 것이 이제 기계를 다루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계에 대한 이제 감각, 그다음에 이제 기계에 대한 어떤 그 이론 같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실전에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것이 매우 이제 그 선언적인 조건이 되겠지만 소리에 대한 음악과 감각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청력보다도 청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도 그거를 잘 드러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포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해서 네. 독서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음악 듣기, 그다음에 사색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좀 더 좋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좀 다양한 경험들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로서 또 긴 시간 또 활동을 하려면 그만큼 꾸준한 노력도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영님께서는 평소에 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네, 그 음향 엔지니어는 역시나 그 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좋은 컨디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건강에 신경 쓰고요. 그리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옛날 처음 음악 들었을 때의 그런 감정들, 감성들, 그거를 지금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때 기억들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의 감성들을 지금 작업에서 같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향 엔지니어 꿈꾸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이 꿈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을 다듬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저는 이제 일단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라든가 영화 이렇게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그 경험의 축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또 어떤 인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악기 소리, 사물 소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자기가 또 접근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에 대한 그런 연구도 꾸준히 해야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이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기술의 발달, 그다음 미디어가 또 진화 발달하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음향에 대한 기본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또 이것이 내 길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도 좀 방법이다. 예.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경험 같은 걸 좀 해두면 좋을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튜디오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렇게 매 좀 가서 좀 다양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접하지 말고 현장에서 귀로 접하는 거. 아까
우리 10대 때 들었던 그런 음악적 감성을 살리시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이 예.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은 내가 직접 보고 배웠던 거, 그다음에 느꼈던 감동, 감흥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 현장을 주로 찾아다니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찔했던 순간을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테이프 녹음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컴퓨터 하드에 녹음을 하는 예. 작업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이제 진짜 릴 테이프를 쓰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하다 테이프가 끊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네. 아찔했습니다. 오. 그리고 뭐 노래를 하면서 이제 노래나 연주를 할 때 잘못된 틀린 부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네. 네, 수정을 하다가 그 실수로 뭐 잘한 부분을 지워 먹은 적도 있고요. 그럴 때는 진짜 아찔하죠. 또 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녹음한 지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네. 한 90년대 말쯤부터 컴퓨터로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녹음을 해놓은 그 하드가 에러를 일으켜갖고 하여튼 굉장히 아찔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결과로는 그 하드가 한 300만 장 정도의 앨범을 판매한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생각하면 더 아찔해요. 그때 만약에 그 하드가 날아갔으면. 복구가 안 됐으면 네.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의 지금 음향 엔지니어 전망을 좀 살펴주시죠. 요즘 그 영화 산업 발전으로 음향 감독의 일자리가 매우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뿐만 아니죠. 게임 사운드, 광고 사운드, 그다음에 공연 음향, 방송 음향 등 진출 분야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분야에 꼭 필요한 직업, 이 방송 매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업군에 대한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니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열정 갖고 도전해 보시는 거 꼭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음향 엔지니어를 꿈꾸는 분들께 조언의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감독님. 네, 음향 엔지니어가 사실은 뭐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시면은 지금 기울이는 그 노력의 몇 배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음향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취준생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이정형 엔지니어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